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지출증명 서류와 개정 과목별로 우리 회계의 그 개정 과목별로 지출증명 서류와 관련해서 회계에서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 다음에 또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리고 또 법인 또는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세무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출증명 서류를 일단 우리가 왜 지출증명 서류를 그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지, 그냥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뭐 회계, 재무회계 이런 걸 중심으로 배우기도 바쁜데 우리가 굳이 왜 지출증명 서류라는 것을 테마로 잡아서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 그 회계로 보면 이게 결국은 손익계산서 수익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게 바로 이익이죠. 단기 순이익 또는 이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면 단기 순손실이 되는데요. 요걸 세법의 용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수익을 우리 세법에서는 입금이라고 합니다. 순자산이 증가된 모든 입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순자산을 증가시키기,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각종 희생한 각종 비용, 손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법에서는 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해서 세법상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모든 근거들을 이제 증명 서류로 입증해라,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벌어들인 돈, 즉 우리의 매출은, 회사가 매출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급 업종을 영위한다. 예를 들면 제조업이나 도매업이나, 그러면 당연히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죠. 우리 회사가 도매업을 하는데 면세 재화를 공급한다. 그럼 당연히 전자 계산서를 발급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사가 현금 수입 업종, 예를 들면 학원, 뭐 음식점, 기타 등등의 현금 수입 업종이다. 그러면 어때요? 소비자들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고 또 현금보다도 요새는 신용카드 사용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들로 우리의 매출이 거의 뭐 100% 가깝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더 많이 양성화가 사실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지금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세법에서는 이 입금,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 대응해서 손실 또는 비용이라고 하는 이 송금을 인정해 줄게. 그런데 반드시 이게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를 입증해라. 이런 얘기죠. 무엇으로? 이런 지출 증명 서류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는 이제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을 한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증명 서류라고는 수취했지만 그것이 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왜 간이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단말기에서 그냥 찍찍찍 이렇게 찍어서 나와지는 거. 이제 그런 걸 수취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 거래 건당 3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지만 만약에 3만 원을 초과하는 그러한 거래에 대해서 지출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채로 송금으로 넣었다, 비용으로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미수취한 금액에 대해서 2%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비용으로 들어간 게 맞는데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산세에 불이익을 준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출증명 서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
근데 세금계산서는 이제 법인 사업자는 100%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 사업자는 아직도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종이세금 계산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게 되면 계산서, 그죠? 계산서도 전자 또는 종이 계산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라고 하는 것 아닌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영수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수증 안에 우리가 적격증빙, 즉 지출증명 서류라고 정하는 것은 신용카드 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매출을 하는 순간, 즉 신용카드 그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현금 영수증에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공급자, 그죠? 공급자와 그 다음에 금액, 요런 내용이 누가 그런 내용을 누가 홈택스가 국세청이 즉시 알 수 있죠. 즉 거래가 제3자도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수증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얘네들이 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어때요? 신용카드 사용한 거,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한 거 또는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서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얘네는 원칙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나 이런 공급자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액에는 공급가액, 또 세액이 구분 표시돼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지출 증명 서류에 대해서 수취하고, 즉 받고, 그다음에 보관해라라고 하는 의무를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 서류를 작성하고 수취하고 보관해라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보관하고 계세요? 이제 제가 보면 영수증 과거에 이렇게 그 신용카드 사용 많이 안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별로 없고 이럴 때는 이제 어떤 꼼꼼하신 분들은 종이로 된 세금 계산서를 일일이 모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뭘 하든 그 뭐 간이 영수증을 받던 영수증들을 일일이 모아서 막 날짜별로 막 노트에다가 풀 붙여서 이렇게 보관하고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그 신용카드 사용한 건 신용카드 명세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홈택스 들어가면 전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영수증 자체는 잘 보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거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 서류는 작성하고 수취하고 보관해라 라고 법에서 정해놓고 있고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되냐면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또는 과세에 있어서 뭔가 세금 신고한 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세무서에서도 세금 결정한 게 뭐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납세 의무자한테 이런 거 제출해라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제출해라 요구할 수 있는데 보관을 해놨어야 말이지. 보관을 안 해놓으면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5년간 보관해라. 이 5년은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금 신고를 안 해, 납세자가 스스로 하지 않았을 때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5년간 보관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법인이 사업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끝나는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 그러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보관하고 폐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언제까지? 법인세 확정 신고 기한 후 5년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말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언제 해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래서 대부분은 그 다음에 3월에 법인세 신고를 끝내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때부터 5년이 기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2028년 3월 31일까지 보관하다가 별일 없으면 그때 이제 폐기하셔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취 보관 의무.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제 법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개인 사업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영수증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 잘 영수증 안 모으세요 그랬는데 영수증 보관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굳이 무슨 그 종이로 된 걸 일일이 다 모아서 입증해라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다음 어느 하나를 보관하는 경우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보관하고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고 그 다음에 보관한 것으로 보겠다.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 낱장을 일일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뭐냐면 왜 카드사에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 보내주죠. 그러면 이 이용대금 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은 자체 ERP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 이런 그 카드 정보 거래 내용들이 저장돼 있는 경우. 그럼 어때요? 그걸 물론 이제 이 ERP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그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도록 잘 관리는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 언제라도 필요하면 출력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를 그러면은 1년이면 12장만 보관하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죠? 보관하고 있으면 매번 신용카드 사용한 그 거래 그 영수증을 낱장을 굳이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것조차도 보관을 안 하시겠다고 한다면 뭐 그것은 제가 그죠? 자, 직전 연도 올해 말고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0억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출 증명 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죠. 그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를 작성하고 얘도 보관해라. 요게 이제 처음에 이 법이 들어올 때는 제출까지 강제하려고 했으나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납세자의 이제 그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좀 반발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일단 제출까지는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야 과세관청에서 즉 세무서에서 언제라도 좀 보자 제출해라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죠. 미리 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지나간 3년 전 거, 4년 전 거 작성하려고 그러면 그게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작성해서 보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긴데 그러냐? 이런 거죠. 이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라고 하는 이 서식이에요. 사실 이 서식은 이걸 일부러 작성하면 굉장히 힘들고요. 기존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손으로 전표 써서 장부 만드는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전산으로 일을 하죠. 전산으로 전표를 입력할 때 전표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 그 코드만 맞춰서 걸어서 입력하면 이 서식 안으로 숫자를 땡겨 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대차 대조표, 그 다음에 표준 손익계산서, 지출이 있죠. 이제 요 뒤에 또 추가되는 서식이 이제 표준 원가 명세서도 들어갈 건데 회사가 현금을 지출해요. 대변에 현금을 지출해요. 그러면 차변에 자산이 증가되든지, 그죠? 또는 비용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죠?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 요번에 기계장치를 샀다고 돼 있는데 기계장치가 얼마가 돼 있는데 요 금액이 얼마더라. 그러면 요 기계장치 사면서 요 돈 요거 어떻게 신용카드 사용했니? 현금 영수증 수취했니? 근데 대부분은 기계장치는 뭘 수취하겠어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에 이 금액이 맞아 떨어지는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산은 사실은 대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여기 만약에 우리 회사가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금액이 뭐 3,500만 원 있어요. 우리 손익계산서에 복리후생비로 3,5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자, 그럼 이 3,500만 원을 지출하는데 지출증명서류 어떻게 수취했니죠? 법인카드 사용한 거, 개인카드, 임직원 개인카드 사용한 거, 그 다음에 회사 현금영수증, 지출준비령 수취한 거,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면세계산서 수취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더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취 제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요런 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이런 지출증명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게 정해진 거 있어요. 그거
전부 다 하면 얘네들 전부 다 합친 거에서 요 3,500만 원 빼봤더니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차이. 얼마를 덜 받았더라. 근데 이게 미미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3,500만 원 중에 한 30만 원 돼요. 그러면 어때요? 세무서가 요거 뭐 이 회사를 뭐 의심하겠어요? 여기 가공 경비가 뭐 있을 것 같아 의심하겠어요? 그런 일 별로 없겠죠? 그러면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전체 금액이 3,500만 원인데 여기에 이 모든 드러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차이 금액이 30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500만 원이더라. 그러면 어때요? 제법 큰 숫자 아니에요? 이런 게 개정 과목들마다 그렇더라.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이 회사의 그 장부를 좀 열어보고 싶겠죠. 좀 자세히 좀 볼까 내가. 너네 왜 이렇게 이 회사는 매번 지출 항목들마다 이 지출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이 차이나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혹시 가공경비 는 거,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거 막 소득 맞추느라고 가공경비 넣은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예. 그럼 개인은 그런 게 없냐? 개인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기왕부터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 안 하면 가산세를 물도록 하고 있어요. 자, 지출증명서류를 우리가 수취하라고 그랬죠? 근데 수취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겨요? 일단은 재화용역 공급받고 수취하지 않은 경우 이게 송금산입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맞다라는 걸 입증하면, 그런데 다만 2% 가산세는 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송금산입도 안 돼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렇게까지 뭐 놀부는 아닌 것으로. 네. 자, 그러면 어떤 거래에 대해서 지출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하나요? 자, 이 네 가지 요건을 반드시 모두 충족하는 거래에 한해서 지출증명 서류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자와의 거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 자체가 나의 사업과 관련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사경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증명 서류 수취할 것도 아니에요. 왜? 경비로 넣어줄 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과세소득 계산하는데 손금으로 인정해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와의 거래이고, 그 다음에 내 사업과 관련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얼마를 초과?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한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지출증명서류를 반드시 수취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출증명서류는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거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그죠? 확인되는 이러한 것들이 지출증명서류입니다. 자, 그러면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일단 3만 원 이하의 거래.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 공급받고 원천 징수한 거, 국외에서 재화용역 공급받는 거, 그다음에 택시 운송 용역 등등등. 얘네들은 뭐냐면 요 3번 이하 여기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지금 화면이 좁아서 여기 책에다가 일일이 넣지는 않았는데, 요 화면이 좁아서 그런데 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다 소개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은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에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가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말아라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 그런 사업자와 거래를 했어요. 그런 사업자와 거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거래에 대해서 사업과 관련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못해요.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못해요. 그게 나의 귀책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그게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라고 하는 거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때요? 내가 이런 법정 지출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겠어요? 예, 2% 가산세조차도 물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1강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